네, 자 떠오르는 이슈에 맞게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딱 맞는 시점에 나오신 것 같아요. 음식료에 네.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음식료 네. 관련된 업종 종목군들이 또 네네. 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서 잠시 후에 좀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자, 일단 코로나가 우리 일상생활을 정말 많이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좀 변화된 요인들을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은 코로나19가 음. 오면서 저희가 이제 외부 활동을 잘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가정에서 이제 식사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해졌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식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채널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조금 더 그 소비하는 경향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식 수요가 증가했고 이커머스 채널에서의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낸 어떤 이유들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사재기 영향 때문에 가공식품들 수요가 좋았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가공식품 수요가 늘었고요. 세 번째는 뭐 어른들조차도 뭐 외부 활동이나 뭐 레저 활동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가공식품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해 상반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음식료 업종군은 오히려 코로나로 정말 수혜를 입은 업종군에 속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네. 보통 이제 식품업체들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네. 대부분 이제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외식 채널에서 물론 이제 자기 점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들도 일부는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대부분은 가공식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매출이 많이 늘었고 마진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재기가 좀 생기고 또 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음식료, 식음료 관련된 업종군 매출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분기 실적 전망도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네. 거의 뭐 2월 정도에 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수요가 뭐 1분기에 이제 YOY 성장률 대비 일부 조금 둔화되는 소업종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회사들 보면은 뭐 이제 제일제당이나 그다음에 뭐 하이트진로, 뭐 농심, 오리온, 뭐 삼양식품 이런 회사들이 2분기에도 매출하고 이익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고 비트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가 굉장히 조금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음식료, 식음료 업종군에서 좀 탑픽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종목들을 보니까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더라고요. 네. 오늘 오리온도 장 초반에 반짝 뛰었다가 지금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탑픽 종목 또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접근해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가장 여기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는 코로나19가 빠르게 완화가 될 거냐 아니면 더 확산이 될 거냐 그래서 장기화로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일 텐데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지금 1, 2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음식료 업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업체들의 실적이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잡히고 다시 사람들의 삶이 원래의 수준에 가깝게 돌아간다면은 사실 조금 사라질 투자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떤 신규 소비층 유입이 있었던 소업종군이나 아니면 점유율 변화를 겪었던 업체들 중심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비중을 높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간편식 쪽에서 굉장히 신규 소비층이 그쵸.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제품군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특히 조금 나이가 있으신 이제 시니어 세대 분들 중심으로 소비 경험이 많이 증가했고 이제 그러면서 신규 소비층 유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쪽 카테고리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차지하고 있고 네. 경쟁사 대비 매출 성장률이 좋은 편이었던 제일제당이 굉장히 좀 하반기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점유율 또 변화 측면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아무래도 이제 외부 활동을 잘 못하게 되고 소비자들의 소비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선호하거나 갈망하는 브랜드에 대한 제품들 그런 것들이 좀 매출이 좋은 편이었어요. 일례로 이제 저희가 식당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맛집 같은 곳들은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좋은 반면에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식당들은 굉장히 트래픽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하이트 진로가 작년에 출시했던 뭐 테라나 진로 이런 신제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장사가 잘 되는 식당 위주들로 많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점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앞으로 판매가 잘 되고 자신의 판매량을 극대화해서 이윤을 많이 늘려줄 수 있는 브랜드를 많이 갖다 놓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1분기에 주요 경쟁사들하고 매출 성장률에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희는 하이트 진로도 점유율 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반기에 좀 실적이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사실 주류는 저희가 이제 외식 채널에서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수요까지 반등하는 그 모멘텀을 또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료 업종 내에서는 제일지당하고 하이트 진로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음식료 업종군 내에서는 여전히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CJ 제일제당 그리고 하이트 진로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자, 음식료는 이렇게 좀 긍정적이지만 사실 유통업종은 좀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은 업종군에 속하잖아요. 네. 유통업종군 내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종목군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변화가 제일 좀 큰 부분은 면세점이 아무래도 유통은 그동안 면세점은 뭐 이제 다들 못 가셨으니까. 큰 이제 시총도 많이 차지했고 주가를 많이 리드했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이제 출입국이 사실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쵸. 격리도 많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두렵잖아요. 해외 여행을 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면세점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채널을 갖고 있는데 이커머스 쪽의 점유율 상승세가 더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밖에 잘 못 나가다 보니까 모바일 뭐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먹을 것들도 많이 주문을 그렇죠. 하고 네. 또 상품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뭐 백화점도 그렇고 할인점도 일부 영향이 있었고 편의점도 이제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 트래픽이 죽으면서 편의점도 네. 좀 타격이 컸군요. 학교 네. 학원가가 매출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업체들 전부 다 지금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이 세게 올라올 수 있는 업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네. 그리고 그 백화점 업태는 굉장히 세게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백화점의 메인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그런 이제 소비층, 뭐 이제 뭐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그런 이제 그 층들의 고용은 네.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에서 타격이 온 쪽은 단기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들 그쵸. 쪽이 굉장히 네. 타격이 입었기 때문에 사실상 백화점의 그런 메인 구매층의 소비력은 구매력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백화점이 업태 측면에서 회복이 가장 많을 거고 또 네. 추가로 본다면 저희가 연간으로 봤을 때 해외 여행에서 소비하는 그 금액이 대략 한 30에서 40조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올해는 이제 휴가철에 해외 여행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소비 여력들이 네. 내구재 소비나 아니면 이제 국내 여행 소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예. 그런 측면에서 백화점이 좀 저희는 이제 주목해야 된다. 특히 이제 명품, 그다음에 가전, 맞아요. 리빙 네. 같은 카테고리들이 지금 매출이 회복되고 있어서 백화점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들은 이제 2분기 대비 3분기에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는 기존점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지만 3분기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희는 백화점 업체들 주목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는 저는 현대백화점이 가장 현대백화점? 좀 네. 유리한 익스포저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상장되어 있는 백화점 업체들 보면은 면세점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 네. 현대백화점은 이제 그 면세점 재고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점포를 이제 오픈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네. 재고를 그렇게 많이 사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겪어서 실질적으로 매출과 실적의 타격이 경쟁사보다 좀 적은 편이고 네.
두 번째로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출점 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달에 대전에 네.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을, 새로 오픈했나요? 네, 오픈을 네. 했고요. 연매출 한 3천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 점표고 올해 말에는 남양주에 또 프리미엄 아울렛이 한 3천억 이상의 매출 할 수 있는 규모가 들어오고 내년에는 그 여의도 파크원 백화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여기 들어오는데 이것도 연매출 규모가 한 6천억. 그러면 1조 2천억 정도 새로 이제 신규 매출이 붙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아울렛은 최근에 네. 코로나19 국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소비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네, 물론 최근에 이제 재고 면세품이 풀려서 그런 부분도 맞아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특정 그 신뢰의 가치기보다는 네. 좀 이렇게 좀 교외로 나가서 맞아요. 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공간을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울렛의 업황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에서 오픈을 하는 거여서 시장에서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백화점 출점도 있는데 기저효과까지 있으니까 네. 저희는 이제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 좋아지고 밸류에이션까지 볼 수 있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내년 기준 PER이 한 6배 내외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밴드 거의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뭐 가격대에서도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유통업종에서도 그게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일단 현대백화점 그리고 유통업종 탑픽을 주셨고요. CJ제일제당과 하이트진로는 음식료 업종에서 탑픽으로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들 기업에 대한 2분기 실적도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일단은 음식료 쪽부터 좀 정리를 드리면 네. 제일제당은 대한통운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저희가 뭐 한 1,800억대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의 실적을 이끄는 가장 큰 동인은 역시 가공식품이고요. 그래서 가공식품 쪽에서 특히 이제 국내 쪽에서 그동안 사실 제일제당이 진천 공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판촉비를 많이 집행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 수익성이 안 좋은 카테고리들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진이 많이 좋아지는 사이클에서 네. 지금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국물 요리나 포장김치 같은 카테고리들이 매출하고 이익이 좀 많이 좋아지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프리미엄 제품도 많이 출시해서 ASP도 많이 올려가고 있고 또 이제 제품 할인율 같은 것들도 과거보다는 수요가 좋다 보니까 많이 축소가 돼서 이런 것들이 마진의 개선을 좀 이끌 것 같고요. 요 해외 쪽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CJ는 해외 가공식품에서 비중이 큰데 저 비비고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비비고 네. 만두가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요게 이제 공장 가동률 상승을 이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슈안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피자가 메인 아이템 슈완스? 슈안스 컴퍼니.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피자 시장에서 2위를 하는 그렇군요. 업체거든요. 1위가 네. 네슬레고 이제 2위가 CJ가 산 슈안스인데 이 회사도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아무래도 냉동식품 소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네.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이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다. 그래서 제일제당 실적이 2분기에 굉장히 좀 기대를 충족하거나 이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다 보고요. 네. 하이트진로는 지금 이제 점유율과 경쟁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매출은 계속해서 뭐 한 15% 내외 정도 국산 맥주랑 소주 카테고리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는 1분기보다는 마케팅 비용이 늘어요. 아무래도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는 국면이고 그렇죠. 이제 여름. 네, 주요 경쟁사가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잃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영업이익률 정도는 영업이익률은 1분기보다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년 동기 대비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3분기를 가면은 경쟁사들이 지금 마진 훼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는 여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괜찮은데 3분기, 4분기 가면은 경쟁 강도까지 내려가면서 매출하고 이익률이 더 세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즈니스 자체가 그 장치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이제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그림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유통 쪽에 현대백화점은 역시 2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전년 그래요? 동기 대비 감익하는 네. 상황이고 백화점의 기존점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한 6%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면세점은 이제 점포가 오픈을 해서 매출이 늘기는 하지만 적자가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이 줄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각보다 수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좀 약한 상황이지만 2분기 대비 3분기 그리고 4분기 내년 상반기를 본다면은 저는 그림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의 기존점 성장률 회복 네. 그리고 이제 출점 효과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타이밍이 되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통업종 내에서 현대백화점 2분기는 좀 안 좋겠지만 3, 4분기는 좋아질 것이고 또 CJ제일제당과 하이트진로는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고 유통업계 식음료 업종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